안녕하세요, 짧은남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일 새벽에 열릴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에 대해 미리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양 팀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레알 마드리드의 홈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맞붙었는데요. 결과는 원정팀 맨시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2차전에 대해 예상해보기 전에 1차전 경기부터 짧게 되짚어보겠습니다. 1차전에서 맨시티는 예상대로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펼쳤는데요. 그러나 레알이 빠른 패스로 전개를 하자 맨시티가 의외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바로 베르나르도 실바와 더브라이너를 투톱처럼 세운 뒤에 제수스가 측면으로 빠지는 형태인 4-4-2 수비 블럭을 세운 것입니다. 이른바 티키타카라고 불리는 점유율을 중시하는 축구로 바르셀로나와 유럽 축구를 지배한 뒤 독일과 잉글랜드에서도 그 DNA를 이어나가던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러한 포메이션으로 두 줄 수비를 세운 것은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 상대에게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크게 당황했죠. 이때 맨시티가 공격 전환을 하면 투톱의 형태로 수비를 하던 더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 위치에서 공을 받은 뒤 빠르게 침투를 하는 제수스와 마레즈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에 로드리가 패스 미스를 하며 맨시티가 실점했는데요. 실점 후에도 맨시티는 라인을 올렸고 기존의 그들의 방식대로 빠르고 짧은 패스 템포를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풀백을 전진시키고 레알은 이 측면 뒷공간을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맨시티를 위협했는데요. 맨시티는 스털링을 투입해 4-2-3-1 포메이션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하프 스페이스의 빈 공간을 파고든 더브라이너의 크로스로 제수스가 득점을 했고 이후에 더브라이너는 페널티킥으로 역전골을 성공했는데요. 이 페널티킥 또한 더브라이너가 스털링에게 뿌려준 패스를 카르바알이 막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종료 직전에는 카세미로의 안일한 백패스로 라모스와 경고와 실점을 맞바꾸려 했지만 결과는 퇴장이었습니다. 결국 맨시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차전 결과에 따라 맨시티는 홈에서 2실점 이상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유리한 입장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구에로와 브라보가 부상으로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맨디는 1차전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우선 맨시티 선발 라인업부터 예상해보면 골키퍼로 에데르송이 나올 것이고 백포 라인에는 최근 꾸준히 선발로 나오던 워커, 가르시아, 라포르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 풀백 칸셀루는 맨시티의 리그 최종 라운드였던 노리치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것으로 보아 맨디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은 1차전과 똑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맨시티가 전반전에만 선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경기의 흐름을 맨시티가 되찾아올 때 확실히 점유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 초반의 안정감을 위해 미들진의 베르나르도 실바와 필포든과 같은 공격 자원보다는 로드리의 짝이 될 수 있는 귄도안이 다시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가 득점을 하거나 또는 점유를 통한 경기 운영이 필요한 시점에 귄도안을 빼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라인 또는 중원에 경험이 많은 페르난지뉴가 투입될 수도 있지만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때에도 과르디올라는 언제든지 수비라인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뒷공간이 뚫렸을 때 기동력이 부족한 페르난지뉴는 위험한 카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격진을 보면 1차전에는 스털링이 선발로 나오지 않았지만 맨디에 비해 칸셀로의 공격력은 다소 아쉽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 스털링의 돌파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알은 라모스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여기에 마르셀로가 여전히 부상이고 마리아노 디아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두 선수까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발 라인업을 예상해보면 골키퍼에는 역시나 쿠르투아가 나오고 백포 라인은 부동의 주전들로 구성된 채 그간 라모스가 리그에서 결장할 때마다 바란과 밀리탕 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밀리탕이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은 이른바 크카모 조합으로 불리는 3명의 미드필더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그에서 미드필더 1명을 내려 백3처럼 만들어 빌드업을 하는 형태인 라볼피아나를 형성할 때 카세미로는 패스 미스를 보일 때가 많았고 이때 상대의 속공에서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가 나올 때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비라인 뒤를 노리는 패스를 하는데 탁월한 더브라이너를 생각했을 때 레알의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는 매우 치명적이고 이때 필요한 자원인 크로스는 반드시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라모스가 없는 상태에서 맨시티가 압박을 할 때 후방에서 빠르게 전진해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양 풀백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공격에 이스코가 선발로 나와 많이 내려와주며 이를 도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스코가 비워둔 공간으로 양쪽 풀백 중 한 명이 빠르게 전진을 해줄 것이고 이 역할은 주로 돌파력이 좋은 맨디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가 1차전에서 스털링을 투입한 뒤에 순식간에 이득점을 했던 것을 고려하면 레알은 맨시티가 이러한 변화를 줄 경우 발베르드를 투입해 최대한 측면 협력 수비를 해줄 것으로 보이며 이때 필요에 따라 바스케스까지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득점이 필요한 레알이기에 우선 공격이 뛰어난 자원들이 최대한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해주고 경기의 주도권에 따라 수비적인 교체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베일과 같은 공격 교체 자원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 경기 종료가 다가올수록 레알은 매우 어려운 경기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은 핵심 공격수와 핵심 수비수가 나오지 못하지만 그 중에 좀 더 타격이 큰 쪽은 레알 마드리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맨시티가 스코어상으로 유리한 것도 사실이나 레알 마드리드의 이러한 동기부여와 리그 재개 이후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생각해보면 저는 조심스럽게 레알 마드리드의 8강 진출을 예상해봅니다. 승패를 떠나 이러한 공격 축구를 해야 하는 경기를 보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더욱 재밌을 수밖에 없기에 이번 경기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 경기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